고성국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토론회 그 분위기 참 좋던데요. 좋았어요? 예. 사실 저 종북주사파들은 저 지침을 내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테이블. 북한 조선노동당이 우선 있어. 또 시진핑이도 있고 예. 중국 공산당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조선노동당 대남 정찰총국 예.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압력하는 이 종북주사파들이 지시를 직접 받기도 하고, 예. 뭐 여기저기 간첩단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냥 원로라고 불리는 자들이 원탁회의를 하기도 하고, 이게 나름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사불란해. 그렇죠. 예.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어서 이런 사안은 터질 때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은 그냥 놔두면은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그 대자유청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중요 사안이 터졌을 때는 그때 우리 대자유청 소속의 자유파 유튜버들이라도 예. 좀 한 방향으로 뭐 우리가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되게 방향은 함께 가면서 각자 개성에 맞게 이렇게 해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공론 형성에 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우리 공동 토론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맞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네. 누구는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네. 뭐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그죠? 네. 또 자가 운전할 수도 있고. 그래도 서울이란 방향은 같아요.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가야죠. 네. 이게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어제 그 토론회는 굉장히, 저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런 점도 있구나. 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 그런 점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그 한동훈 오늘 그 제명과 관련해서 네. 한 번 더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 예. 요건 장동혁 대표의 어떤 노림수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조금 전에 고성국 TV에서 아주 대형 오보를 했어요. 예. 제가 고성국 칼럼에서 한동훈 오늘 제명된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 칼럼을 끝내자마자 최고위에서 그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예. 게 속보로 떴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농반 진반으로 그랬습니다. 예, 제가 국민의힘 입당하고 나서 좌파들이, 종북주사파들이, 또 보수위장 족볼 언론들이, 또 한동훈 그 배신자 똘마니들이 전부 다 고성구이가 이제 당을 막 휘두르고 있다. 고성구이가 이 장동혁을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음모를 막 갖다 퍼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가짜나서 대꾸도 안 했는데, 예. 오늘 제 대형 오보 사태로, 아, 그렇군요. 예, 고성구이가 완전 허당이다. 완전히 허당이시네. 예, 수백만 당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예? 아. 장동혁 지도부가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예.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해 만천하에 제가 결과적으로 입증을 한 셈이 됐습니다. 입증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장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예. 또 장내에서 하는 역할은 또 따로 있는 거죠. 저것들은 모든 걸 음모로 보기 때문에 네. 뭐 저까지도 그렇게 음모론 속에 집어넣어서 장난질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다 밝혀졌으니까 다행이다. 고성국이도 별거 아니구나. 허당이구나.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질문하신 대로 그래서, 하자면 예.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진짜 이 치밀하고, 예.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우리말에 그 쥐도 도망갈 구멍 놔주면서 쫓는다, 그렇죠.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냥 쥐는 때려잡는 게 아니라 그냥 집 밖으로 나가게 하면 된다. 쫓아내면 되니까. 예, 너무 험하게 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쭉 보면 이건 도망갈 구멍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어제 한동훈이가 나는 뭐 정해진 결과대로 하는 이 윤리위에는 재심 신청할 생각이 없다 이랬어요. 예. 그러면서 이자가 한마디를 했어요. 절차적인 하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가처분을 통한 뭘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의 그 보류 결정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헌 당규에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윤리위의 결정에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열흘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케이. 예. 열흘이 지나면 재심을 신청하든 안 하든 이제 그 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확정되는 거죠. 예,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쪽 저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최종 판단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재심 기간을 뒀으니 예. 우리도 열흘간 한동훈이한테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예. 근데 이거는 한동훈이가 재심 안 하겠다고 주장한 거를 장동혁 대표가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가 하고 안 하고 그건 네 자유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원칙대로 지켜가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딱 열흘을 줬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랬나. 열흘이 주어졌는데 열흘을 우리가 줬는데도 재심 신청을 안 하면 그때는 우리 판단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는 도망갈 구멍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모든 절차적 적법성을 다 확보하고 제명으로 열흘 후에 간다. 그걸 갖고 무슨 수로 이자가 사법부에다가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고서 가처분을 신청하겠어요. 가처분 신청 못 하죠. 가처분 신청 자체는 지는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그걸 받아줍니까? 못 받아주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인정사항이라도 도망갈 구멍을 좀 열어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도망갈 구멍도 탁 막아버리고서 하는 거거든요. 야, 이래서 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치밀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한번 작심하니까 진짜 잔인하게 하는구나. 한동훈은 이제 도망갈 구멍도 없어요. 옴짝달싹 못하게 열흘 후에 제명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왜 보류야? 오늘 결단을 내렸어야지. 라고 막 뭐라고 그러시는데 그 이준석이 때 이 절차적인 적법성을 제대로 우리가 좀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이준석이가 가처분 하니까 받아줘 버렸잖아요. 법원이. 그러니까 당시 지도부가 해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비대위가 해체되고 또 비대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당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준석이 처리 자체가 몇 달 이상 늦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똑같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켜야 할 절차 다 지켜가면서 그래서 한동훈이가 뭐 가처분이 아니라 뭘 해도 법원에서 뭐 이걸 어떻게 가처분이 돼라고 해서 기각이 되도록 해서 완전히 명죄를 끊어버리겠다. 이게 오늘 장동혁 대표의 보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언론이 보류 결정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한 워딩을 쭉 전하면서 많은 언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동훈 징계에 대한 의지는 불변인 것 같다. 이렇게 보도하잖아요. 결국 제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봐라 장동혁이 못 믿겠다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탈당해야 된다. 지금 도저히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의가 없어서 탈당하면 누구 좋으라고. 네. 그래서 이런 방송 참 유튜브가 없었으면 참 곤란할 뻔했습니다. 아이 글쎄 말이에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그죠. 예. 근데 결국 이제 이 소명 기회를 줬기 때문에 네. 한동훈이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어정쩡해졌고 예. 설사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해도 예. 법원은 정당이나 노동조합이나 협회나 뭐 동창회나 뭐 향후회처럼 자율적인 뭐 당헌 당규나 회칙 규칙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내용 갖고는 시비 못 걸어요. 시비 못 걸죠. 예. 가처분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한동훈이 징계가 이제 제명으로 딱 윤리에서 결정된 이후에 저 한동훈과 기회주의자들, 기득권자들이 그 거의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오세훈이가 뭐 상임 고문들 데려다가 밥 먹이면서 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오늘도 또 어제도 또 오세훈이가 한마디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동훈이가 잘못됐다는 것까지는 이제 이것들도 말을 못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니, 한동훈이도 잘못했지. 그러니까 사과해. 그러면 굳이 제명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 뭐 이런 식이야. 그런 식이죠. 네? 그런 식이죠. 권영세라는 자, 조배숙이라는 자도 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한동훈이 잘했다는 얘기는 이제 못해. 한동훈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이제 좀 이제 고백해. 그리고 사과해. 그러면 굳이 제명까지는 안 가도 되잖아. 이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한동훈이가 그 마지막 테러를 지가 끊어버렸어. 아니 장동혁 대표를 내란이라고 딱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막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막았듯이
장동혁의 계엄도 지가 막겠다 이러고 마지막 테러까지 다 지가 끊어버렸어. 이성상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지는 테러를 끊었지만 이번에는 장동혁이 그래 니 저렇게 해서 같이 보내서 어떻게 짜증나갈래 하지 하고 그 테러를 딱 막아버린 거야. 예, 그래서 한동훈이는 진짜 이제 죽어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사망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를 쳐내는 거야. 사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결정 내리면 끝나는 건데 굳이 열흘간의 그 재심 신청 기회를 마지막으로 준 거 이거는 한동훈을 의식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장동혁은 한동훈이를 더 이상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왜 장동혁이 그랬을까? 한동훈이의 마지막 발악까지도 못하게 딱 막은 데다가 그 다음에 권영세다, 조배숙이다, 오세훈이다, 뭐 온갖 허접한 저 기득권 그 다선 의원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이제는 한동훈이가 잘못 없다고는 얘기 못하니까 잘못했는데 예. 네가 먼저 사과해. 그러면 장동혁이한테 우리가 얘기해서 징계는 면하게 해줄게, 제명은 면하게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러 기회를 주는 거는 바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당신들이 그렇게 자꾸 한동훈이는 그래도 제명은 아니다라고 하니 내가 재심 기회를 주겠다. 줬는데도 한동훈이가 신청을 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거 제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마. 라고 이른바 당내의 기득권자 기회주의자 다선들한테 이 메시지를 같이 주는 거예요. 명분을 예. 충분히 가지는 거예요. 내가 너네가 하자는 대로 해서 재심 기회까지 줬잖아. 열흘을 기다려줬잖아. 그런데도 한동훈이가 계속해서 나를 계엄한 사람이라고 윤석열 계엄 막듯이 장동혁 계엄 막겠다고 저러고 떠들고 다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기다려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제명이다. 니들 이제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동시에 바란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지, 저것들이. 거기서 또 말하면 이제 같이 따라 나가야지. 그렇죠. 지금 만약에 제명이 되면은 네. 이제 선거에 아예 못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제명이 되면 예.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힘으로는 이제 다시 복당이 불가능해요. 뭐 나중에 무슨 사정으로 지가 눈물 찔찔 짜면서 다시 복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못해요. 예. 그러면 국민의 힘에서 공천은 불가능해. 예. 공천 신청도 못해.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이가 뭐 40은 넘었으니까 지가 대통령 후보에 나가건 뭐 도지사에 나가건 아니면 구의원에 나가건 그건 지 자유야. 지 마음이야. 그거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신경 안 써. 그러면 이제 한국 정치판에서 무소속이 나가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거의 되잖아요. 없죠. 예. 그러면 이제 한동훈의 마지막 정치적 잔명, 남아있는 생명을 그나마 그걸 부지하려면 이재명이한테 가서 이혜훈이처럼 저 똘마니로 좀 써주세요. 이거밖에 없지. 그거밖에 없죠. 예. 아니 뭐 이재명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니 저 1, 2, 3 계엄 당일날 이재명이랑 그렇게 사이좋게 그렇죠. 서로 손잡고 등 두드리고 했잖아. 이재명한테 가. 조국이한테 가. 가서 거기 똘마니 노릇해. 그것까지 우리가 못하게는 못해.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후보로 나오는 거 하고 예. 무소속으로 나간 건 지금 하늘과 땅 차이죠. 그건 그치 자유지. 그래서 자유인데 예. 우리는 관심이 없어,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민주당이나 저 좌파 정당. 뭐 거기 가면 가는 거고. 원래 강남 좌파니까. 적어도 이 자유파 국민의힘 근처에서는 이자가 이제 얼씬도 못하는 거지. 이런 조치가 사실은 국민의힘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조치인 거죠. 이번에 뭐 다수 기득권자들이 기재주의자들이 뭐 한동훈이가 어떻게 될까봐. 이제 한동훈이가 이렇게 잘리면 지구들도 이제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자들도 총선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한동훈이를 살리면 장동혁의 기세가 꺾이는 거고. 예. 그러면 이 기회주의자들의 운신의 폭도 좀 넓어지니까 그 짓을 한 건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진짜 마지막 도망갈 퇴로까지 딱 맞고서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간담이 서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자들의 그 기회주의적 속성이라고 하는 건 센 사람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거든. 그렇죠. 이것들이 뭐 1.5선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장동혁 알기를 뭘로 알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택도 없이 훈수진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것들도 무서워서 손도 못 대는 한동훈이를 그냥 단칸에 날려? 야, 그러면 뭐 나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나는 뭐 바로 날아가네라고 겁들을 먹게 될 거예요. 그게 기강이 잡히는 거예요.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이
오늘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네. 한동훈 살리자라고 하는 주장을 한 20여 명의 대안과 미래 배지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 지난번에 계엄 사과하자고 난리치던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바로 그것들이지. 예. 아니 그래서 그 뭐 양양자나 이런 것들은 뭐 당원 투표를 한번 해서 물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환영한다. 환영하죠. 환영한다. 한동훈이 제명할지 말지 당원 투표 물어보자. 근데 한동훈이만 묻지 말고 양양자 너도 묻자. 우재준이 너도 묻자. 배현진이 너도 묻자. 이것들 그냥 서울시당 위원장 하고 있어야 되는지 최고위원 하고 있어야 되는지 총 당원 투표를 한번 물어보자. 자신 있으면 한번 덤벼봐라. 했더니 찍소리 못하는 것 같아. 오늘 우재준이 최고위원회에서 네. 저는 오늘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아니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꼬리 내리는 게 별거예요. 어? 지가 이제 죽으려고. 참. 한동훈이 혹시 창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아 창당 좀 했으면 좋겠어. 예. 이 국민의힘의 그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들 있잖아요. 예. 그것들 다 데리고 가서 좀 지것들끼리 따로 하다가 정 안 되면 이제 이재명 밑에 가겠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탈당을 하면은 의원직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한동훈이가 의원이어야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를 따르는 그 똘마니들. 예. 비례대표는 탈당하는 순간 의원직이 박탈돼요. 상실되고. 왜냐하면 의원이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정당에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당의 지지로 받아서 됐는데 네가 이 정당이 싫어서 떠난다고 하면 의원직 반납하고 가. 그래서 의원직 박탈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예비 후보들이 있잖아요. 예. 그 예비 후보 1번이 이제 그 의원직을 승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역으로 정당에서 공천을 해서 비례대표가 됐는데 정당이 아이고 너는 싫어 하고 쫓아내는 수가 있어.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간 게 아니니까 의원직이 유지돼.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명을 하면은 비례대표는 의원직이 유지돼.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가 의원직이 박탈돼.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가 싫어서 나가는 건 탈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의원직은 뺏기기 싫거든. 그러니까 탈당 안 그러니까 탈당시켜줘, 제명시켜줘 한다니까.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짓들을 예. 정말 쪽팔리는 짓들을 하는 비례대표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한지아가 됐건 누가 됐건 예, 한동훈 똘마니들이 한동훈 제명된다고 해서 지 국회의원직 버리고 한동훈 쫓아간다? 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할 짓이 아니죠. 그럴 것이었으면 한동훈 똘마니도 안 해. 그렇죠. 그러면 지역구 가지고 있는 지역구는 이제 탈당하면 상관없어요. 탈당해도 김상훈처럼 되는 의원직은 거죠. 가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다른 당에 갈 수도 있는데 네. 탈당하는 순간 저 김상욱이가 저 뭐 민주당에 갔어요. 예. 그러면 지가 뭐 광주에 총선 때 공천을 주면은 뭐 당선돼서 오겠지.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것들이 그럴 자들입니까? 다시 김상욱이 울산 가라 그러겠지. 그 울산은 그 김상욱이 그 지역을 김태규 위원장이 딱 당협위원장이 됐어요. 예. 김태규랑 지가 붙어요? 한 자릿수도 안 나옵니다. 잽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자가 절대 못 가요.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 배신한 다음에 예. 지가 원래 지역구가 대구 동구 의리지거든요. 예. 거기 못 가잖아요. 예. 출마를 못 하잖아 그 지역에. 괜히 뭐 저 경기도 기웃기웃 타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게 사실 이거 그 역사적 팩트들을 다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것들이 누구보다도 한동훈이보다도 지 국회의원 지 정치 생명이 더 소중한 것들이 한동훈 똘마니들인데 예. 대의라고 하는 게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거니까 절대 안 따라 나가죠. 그럼 한동훈이 혼자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은 네. 한동훈이의 이 제명 과정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게 복기를 해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원 주권주의. 네. 그러니까 지금 당원이 10년 전에 24만 명이었는데 지금 110만 명을 돌파했다고 예. 하는데 당원들이 이제 이렇게 노려보니까 네. 소위 말해서 정치 오래 했다고 하는 중진들조차도 함부로 말을 하기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원의 힘이 폭발적으로 분출돼서 야 이거 당원들 우습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수기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국회의원 현역들이 절감하게 된 사건은 그 대선 경선 때 예. 대선 경선 끝나고 나서 김문수를 자르려고 저 쌍권 이것들이 심야 쿠데타 했던 그때입니다. 사실은 그때 쌍권들은 뭐 당원 투표라고 하는 요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리고 김문수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당원 투표 해봤자
쌍권이 하라는 대로 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범죄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도 깜짝 놀랐던 것이 그때의 그 당원 혁명이에요. 예. 거기서 당원들이 김문수가 왜 잘려야 돼? 김문수가 우리가 뽑은 후보인데 하고 살려냈잖아요. 공식적으로. 예. 그때 당원의 힘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분출이 됐어요. 그때 이후로는 당원이 대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는 바로 이 당원혁명을 딛고 치러진 지방선 그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된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당원이 무섭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한 사람들이 지금 당 대표도 돼 있고 최고위원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책임 당원들이 자기네들의 최대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들을 제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대 흐름도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 있고 또 그것이 교과서적으로도 맞고 또 그 당원들의 힘이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원 중심 정당을 더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당원들의 입장이 더 반영돼야 돼. 앞으로 당원 책임당은 100만 시대를 넘어 200만 시대로 가야 돼.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배신자들, 기득권자들, 기회주의자들 이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야말로 이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의 입장과 완전히 다르게 따로 노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점점 앞으로 설당이 없어져요. 설당이 없어져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을 거치면서 당원들에 의한 공천혁명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이 물꼬를 엉뚱한 방향으로 틀지만 않으면 돼. 근데 장동혁 지도부는 적어도 이 물꼬를 함께 턴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엉뚱한 짓을 할 리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와 총선까지는 당원혁명이 그야말로 매 정치적 사안마다 분출하면서 당원의 힘을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정치 사적인 시간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역구에 가보면은 네. 소위 말해서 현역 배지들이 네. 뭐 구의원, 시의원들 이렇게 거느리면서 네. 뭔가 일부 조직화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여론을 형성하고 네. 또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허다했죠. 이제 이 110만 명 당원 시대가 열리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선 효과가 기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왜 구의원 시의원들이 그 지역 국회의원이 시키는 대로 예. 마치 노비처럼 공천 앞두고서 돈 갖다 바치고 무슨 설날 때 가서 부엌 일을 해주고 지금 민주당 좀 드러났잖아요. 어머 이쪽 저쪽 다 비슷해요. 예. 예. 왜 이렇게 했냐? 그거는 이것들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 예? 현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구의원 누구 공천 받으면 거의 당선되는 예. 이런 지역에서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염라대왕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온갖 갑질을 다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래요. 예. 근데 공천권이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들한테 가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공천권이 무서워서 현역 의원들한테 굽실거렸던 사람들, 돈 갖다 바쳤던 사람들이 이제 당원들한테 굽실거리고 당원들한테 뭐라도 갖다 바쳐야지. 당원들이 무슨 경로단체 벌인다 그러면 거기 빵 사들고 가야지, 이제는. 예. 국회의원한테 갖다 줄 돈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 이 기득권 구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득권 구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뭐 자칭 원로라는 분들이 물론 국민의힘에 그런 기구는 있지만 원로라는 분들이 뭐 모이셔가지고 뭐 특히 오세훈 시장하고 점심 한 그릇 먹고 오세훈 당신이 중심이 되어서 혁신을 해라 뭐 이런 식의 또 웃기는 게 말이에요. 소문을 뜯던데요. 우리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기자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점심 모임에 참석했던 원로라는 사람들의 멘트가 한두 마디는 직접 인터뷰가 나와야 되잖아. 나와야 되죠. 없잖아요. 없어요. 전원만 있습니다. 전원. 전원만 있어. 그러니까 네. 이건 오세훈이가 이 원로들을 불러서 한번 일회용 반창고처럼 쓰면서 지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근데 9명인데 이름을 쭉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6명인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이지? 한 6명은 내가 몰라요. 나 한 40년간 정치 평론을 했는데도 예. 몰라요. 예. 나머지 3명은
절대 이런 소리를 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3명이 있더라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아는 3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했더라니까요. 예. 국민의힘 입당 축하한다. 내가 당 상임 고문인데 고 박사가 국민의힘 입당해서 정말 든든하다. 그런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냥 오세훈이가 밥 먹자고 하니까 그냥 가셨던 것 같아. 예. 별 생각 없이. 자, 그런데 나머지 6명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한두 마디씩 오세훈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예. 나이가 9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나이에 아직도 당 고문하면은 눈치 하나는 살아있잖아요. 예. 오세훈이가 이 시점에 왜 나를 불러서 밥을 먹이지? 제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뭐지?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준 사람이 한둘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딱 따다가 언론 프로에 한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이 중심이 되어서 혁신을 해라. 그래서 그 얘기도 이거 아닙니까? 장동혁이가 곧 물러나니, 예, 붕괴가 되니,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는 제명당하고, 장동혁이는 무너지고, 그러면 이 당을 지킬 사람이 없으니, 오세훈이 네가 당권 잡을 준비해라. 이렇게 조언한 거야. 그게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는, 장동혁이가 무너져야 비로소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해잖아요. 예. 장동혁을 누가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당원들이 지키고 있잖아. 지도부를 보면요. 예. 당원도 우리 이제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탄해졌지만 네. 지도부도 보면 이번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 네.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 들어가면서 이 대표적으로 반한 그룹. 그렇습니다. 예. 지도부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재준이 저 오늘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로 끊어버리고 사라지는 이유가 지도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당권파 중심으로 똘똘 뭉친 것 저거 같은데. 우재준이 뭐 양양자가 입 잘못 놀리면 뭐 우리 유튜브가 나서기 전에 정정식 총장이 가만히 있다가 한두 마디 하거나 예. 뭐 김문수 최고위원이야 그동안 해왔지만 조강한 최고위원이 한마디 하거나 그러면 가만히 이제 좀 점잖게 있던 신동욱 최고, 김재원 최고도 한두 마디씩 거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박살 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눈치는 있는 거지. 우재준이가. 지금 근데 박사님 지난 3개월을 이렇게 복귀해 보니까 네. 최고위원회 이걸 붕괴시키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족벌론들이 나서고. 그랬죠. 근데 결국 이게 좌절된 거죠. 실패한 그럼요. 거죠. 예, 저것들의 공작이 완전히 박살 난 거죠. 예. 지금 그 과정을 보니까 아까 제가 그러니까 당원도 그 족벌 언론이나 이 한동훈 똘마니들은 두 가지를 했어요. 양동작전. 예. 하나는 장동혁이가 자기 말들을 잘 듣게 예. 순치시키려고 했어. 막 훈계하고 두들겨 패면서 회초리 들면서 손수 들고 그죠. 그래서 막 사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장동혁이가 전혀 그자들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패했어. 예. 그러니까 에라 뭐 말 안 듣는 저거 놔둬서 뭐하냐. 갈아 엎자. 이래 가지고서 이제 오세훈이 얘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장동혁이 물러나야 그 다음 그림이 가능해지는데 장동혁이가 왜 물러납니까? 저는 6.3 지방선거도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선거 후에 더 힘이 더 강력해지겠죠. 다 강력해지겠죠. 네. 그럼 이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이 한동훈의 제명은 당원들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네. 뉴미디어의 승리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죠. 예. 지금 이 한동훈이 제명이 저 단계 사태가 터진 게 벌써 1년 반도 전인데 여러 수백 번 한동훈이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 선에서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거가 다 개무시하면서 여기까지 밀고 예. 왔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처리를 못했잖아. 예.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냐? 지도부가 바뀌었어. 예. 장동혁 지도부가 바뀌었고 나는 처음부터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저 한동훈은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어떤 방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게 이준석 때처럼 그런 아주 그 진흙탕 싸움이 다시 재현되지 않으려면 절차를 확실하게 꼼꼼하게 잘 밟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언뜻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양에 안 차는 너무 꾸물거린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끈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게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그 절차가 이제 다 끝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절차야. 그렇죠.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겠다. 재심 기회가 열흘 있으니까 그 안에 재심해라. 그것도 안 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최종 결정한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이제 마지막 꼭지 따는 일만 남았어요. 예.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우선
한동훈 단계 사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린 게 유튜브예요. 그렇죠. 예. 그 시작을. 예. 그 족보 언론들이 다 개무시했다고요, 처음에. 한 일주일 떠드니까 저것들이 아, 이건 뭐가 있긴 있나 보다 하고 취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동훈 징계의 시발점이 된 거가 우리 자유파 유튜브 활동이에요. 예.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이나 질질질질 끌려오던 것. 그것을 장동혁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뭐 다 중요한데 당서의신도 좋고 다 좋은데 한동훈 징계 안 하면은 장동혁 지지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우리 국민, 자유파 국민들의 그 뜨거운 그 이 여론을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 전달이 됐잖아요. 뭐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파 유튜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가 없었어도 어려웠던 일이고 예.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없었어도 어려웠던 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책임당원을 비롯한 자유파 국민들의 그 뜨거운 요청과 그 지지가 없었다면 아예 시작도 못했을 일이다. 이 삼박자가 맞아서 이 한동훈이 같은 괴물 배신자 집단들을 이번에 척결할 수 있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삼박자가 그러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예.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듯이 호흡 잘 맞춰가면 돼요. 사실 6.3 선거를 이기는 방법은 뭐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투표율 50%밖에 안 되니까 예, 예. 고정 지지층이 나가서 하는 투표가 지방선거 투표예요. 그렇죠. 예. 중도층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 예. 관심도 없어. 예. 그런데 우리 고정 지지층, 자유파 고정 지지층이 다 모이면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좌파에 비해서. 예. 서울도 이기고 경기도도 이겨요.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가 단일 대우 얘기한 게 바로 그 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유파의 단일 대우를 구축하고 자유파가 정말 기분 좋게 결의에 차서 투표장에 나갈 수 있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자유파의 투표율을 90% 이상 올리면 이긴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 공천 문제도 있고 공천이 100명 공천하면 98명은 정말 괜찮은데 2명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2명 때문에 마음이 상해갖고서 막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거든. 예. 예, 숲을 안 보고 나무만 보는. 그런 분들한테 아 그거 아닙니다라고 잘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자유파 유튜브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 우리 자유파 유튜브 그리고 우리 이 100만 책임당원과 자유파 국민들의 이 삼박자가 잘 맞아 돌아가면 지방선거도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박사님 명쾌한 논평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우리 이영풍 그 대자유총 회장께 강력한 압박을 좀 자주 압력을 가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대자유총도 자원이 뭐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대자유총 소속의 자유파 유튜브들이 공동 생방송을 하거나 할 때 다 자기 시간들 맞춰서 내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는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신속하게 모여서 입장 정리하고 헤어지고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도 장동혁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제일 겁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막 구독 취소한다 그러고 후원 끊겠다 그러고 막 그런 게 우리는 제일 겁이 나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야 이영풍 상황이 이런데 대자유총 주최 자유파 유튜브 생방송 왜 안 해?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 거가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더 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자유총의 이영풍 회장, 강용석 수석 부회장 이런 이 대자유총 임원진들한테 끊임없이 압력을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쟁을 위해서 단시간 경험이 있는 오늘 저와 박준영 대표가 만났습니다. 우리 박준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좀 예. 괜찮아요? 지금 얼굴이 좀 헬스간데. 해석한가요? 네. 카메라 오랜만에 나오는데. 네. 그래도 건강은 거의 다 회복되고 지금 좀 힘이 꽤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합니다. 아니 제가 그 예. 단식하는 첫날 갔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가서 하고 괜찮으냐고 네. 어떻게 단식을 결심을 했냐 했을 때 이렇게 웃으면서 예.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요. 이럴 때 제가 야 이거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건데 너무 가슴이 제가 무거웠어요. 솔직히 마음이. 예. 근데 그때는 저도 단식을 처음 해보니까 그 기사님은 저 예전에
젊었을 적에 해보셨잖아요. 한 20년 전에. 예, 그때 한 7일, 7일, 하셨다고. 예.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좀 가늠도 안 되는 상태였고, 사실 정치인들 다 막 20일, 30일씩 단식을 하니까. 20일 단식, 이재명 24일. 예. 그래서 어렵지 않은가 보다. 약간 그런 마음도 그래가지고 좀 1일차 때는 좀 밝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이 지율순임 같은 그런 단식을 못 하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 24일 단식하는데 밤만 되면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무슨 뭐 보온병 같은 게 있는데 보온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예, 수가 알 수가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날 가서 보니까 그냥 길거리 옆에 의자를 놓고 예. 또 그날 되게 또 추웠어요. 아, 맞아요. 영하 10도씩 막 내려가는 맞아요. 인터뷰하는데 이 손끝이 시려가지고 제가 이 큰일 났다 이거 단식하는데 완전히 날씨까지 이렇게 영하 10도씩 떨어지고 하면 그래서 결국 손에 마비 왔죠. 마비. 아, 맞아요. 이 마비 왔을 때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원래 한 그 전날부터 예. 마비는 아니고 약간 손발에 저림 증상이 좀 있었어요. 피가 잘 안 흘러서 그런지 저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데, 근데 아마 그때 마비가 온 거는 사실 약간 그 정도 약한 증상만 있다가 연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그때 약간 좀 어지럼증이랑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조금 호흡도 좀 불규칙해지고 그래서 아마 연사에 들어갔을 때 좀 그 호흡이 좀 불균형한 정도가 큰데 하필 또 그때 건강 상태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과호흡과 함께 이렇게 손이 좀 굳게 된 것 같았어요. 쇼크 옵니다. 쇼크. 예. 쇼크 와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눈 뜨고 있는데 그냥 검은 커튼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정말.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119 실려가서 병원에 누워 있는. 7일이면 진짜 쓰러질만 할 것 같아요. 저는 의식을 잃진 않았는데 몸에 하도 좀 이상한 증상들이 마비 증세. 예, 근데 있으니까. 그때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야 저거 완전히 오리지널 단식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은 것 같아요. 좀 맞아요. 그런 표현했죠. 아, 맞아요. 그게 사실 지금 조금 막 4일 단식 해놓고 과장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면 조금 놀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게 뭔가 근육이 땡기는 느낌까지 받는 거예요. 이게 막 배고파서 막 진짜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건 아닌데 느낌이 진짜 배가 좀 땡기는 배고파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단식할 때 내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 근육이 네네. 좁아지니까. 그런 느낌이. 예, 그죠? 예. 자 너무 고생하셨고 예. 우리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의 그날 단식으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공감한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가졌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여기 뭐 댓글 쓰신 분이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젊음이란 것은 부패를 보면은 타협하지 않고 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게 젊음의 어떤 특권이기도 한데 우리 자유대학 박준영 대표는 그 현장에서 몸으로 지금 말만 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몸으로 줬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가졌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살아있다. 이걸 보여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자유대학이 창립 1주년. 맞습니다. 1월 16일.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왜 1월 16일 창립이 된 거죠? 그게 이 창립이 막 발대식이나 뭐 그런 걸 한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작년 1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간 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침에 공수처 예. 뭐 형사들 3,000명 와가지고. 예, 맞아요. 근데 이날이 저한테는 정말 트리거가 된 날이었어요. 사실 작년에 한남동 때 거의 매일같이 밤새면서 지키고 했었는데 그런 공수처와 경찰의 무력으로 진입하는 그런 것에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구나. 그런 무력감과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뭐 영장은 마음대로 쇼핑해서 집행이 되고. 예. 이걸 쓰세요. 볼펜을 쓰면 소리가 마이크에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작년 1월 15일이 저도 그날 새벽에 한남동에 있었거든요. 예. 새벽 4시쯤 갔었는데 네. 4시에는 아주 정막강산이었는데 네. 5시가 딱 되니까 예. 형사들 3,000명이 그냥 여기 맞아요. 배지가 예. 형사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어디서 나왔는지 그냥 3,000명이 우르르 쏟아져 맞아요, 나와가지고 관저 입구 앞으로 이게 몰려가는 걸 보고 아 이거 진짜 잡아가는 모양이다. 네. 아 그게 15일이었네요. 그렇군요.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16일인데 16일에 자유대학 창립일이다. 예, 그때 그래서 그때 같이 밤을 샜던 친구 중에 자유대학 전 대표인 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때 둘이 진짜 절망하면서 근데 절망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자. 이거 진짜 우리가 뭐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학생 둘 다 학생이었는데 뭐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거는 나라가 이미 망가지고 있고 우리가 조금 되찾는데 힘 제대로 한번 써보자. 그런 결단을 그때 밤을 새고 그 체포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결단을 같이 했었습니다. 우리 네. 자유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점에서 좀 존경심을 가지게 됩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계엄 전부터 나라가 많이 망가지고 위기에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녀 갈등은 극단으로 달해서 출산율은 세계 꼴찌를 찍고 취업은 하나도 안 되고 인구수는 피라미드가 되면서 애들이 조금만 공부 잘하면 해외로 미국으로 뜨려고 하고 나라 벌리려고 하는 게 제 주변 친구들이어서 그런 거고 좀 많이 절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구조가 많이 잘못된 게 보이고 정치권 제도권에서 잘못된 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려면은 정말 나라를 진심으로 개혁하고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계속 대한민국이 적용화가 되고 간첩들이 득실거리게 되고 그런 부분의 위기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의도가 너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치인은 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 위기가 닥쳐도 그냥 안온하게 가만히 있는 그런 좀 비열한 직업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좀 했었는데 그런 거와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은 조금은 더 희망이 보이겠다. 그래서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 것 그렇게 마음이 쓰인 게 같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그 행동하는 게 리스크 있는 행동이었잖아요. 정말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제대로 대중한테 납득을 못 시키면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도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보다 나라가 우선이다 그런 마음가짐이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은 참 특이한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여의도 정치인이라면 사실 배지를 달고 있으면 그 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예. 뭔가 꼼수를 쓰고 말이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지금 특권이 너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또 대한민국 권력의 최고 정점이라고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 권력을 누리기만 해도 특별하게 뭐 새로운 일 하지 않고 누리기만 하고 그냥 5년 대충 그냥 하다가 사라졌으면은 뭐 민주당에서 좀 적당하게 떡도 주고 말이죠. 여기도 뭐 좀 해서 대충 자기 권력을 누리다 갔으면 됐는데 굳이 저렇게 구속이 되면서까지 한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밝힌 반국가 세력 척결 또는 뭐 부정선거 이슈 뭐 등등 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정치인 아닙니까? 거의 근 50년간 정말 이례적인 정치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배지가 아니죠. 배지보다 더 한 거는 지금 솔직히 사형 구형까지 당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좌파 정부가 무자비하고 무도한 독재 정권임에도 사실 그만큼 정치 탄압이 되게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처음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데 공수처가 나서가지고 뭐
중앙지법에 영장 채택 안 되니까 다시 서부지법에 맞아요. 오고 뭐 또 그 과정에 대통령 관저 뭐 압수수색 하려니까 안 되니까 또 딱풀 영장을 맞아요. 찍어내고 뭐 예.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진짜 잡아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형 구형 예. 이게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근거를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부당한데 애초에 지금 여기까지 글러온 게 내란죄를 확정짓고 나서 탄핵을 하고 체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작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절차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사형 구형이 정말 부당하지만 워낙 내란 특검 그런 애들인 거 이게 내란은 예. 맞습니까? 내란이 아니죠. 예. 내란이 아닌데 내란이라고 확정짓고 그렇게 확정을 지은 애들만 내란 특검 검사들로 배치해서 전라도 판검사들을 배치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과 배경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뭐 남의기 증거들이라든지 뭐 회유라든지 전부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과 사법부들이 지금 다 보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망국적 상황이 점점 더 전 세계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형 구형이 감정적으로는 좀 많이 분노할 만한 상황이지만 어차피 사형 구형됐다고 해서 선고가 바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안위와는 크게 직결적으로 되는 부분이 없다 미약하다 생각해서 아마 대통령도 그래서 그냥 우스워서 웃으셨을 것 같아요, 재판장에서.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 그 판검사 중에 예. 우리법 연구회 예. 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네. 그런 판검사가 많다 이 소리죠, 그죠? 그렇죠. 예, 뭐 이게-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도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특정 지역 출신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 중간에 석방 결정을 내린 판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예. 문제가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같은 저는 특정 좌파 성향의 예. 어떤 이데올로기로 예. 무장된 소수의 예. 그런 법적 카르텔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너무 그죠? 문제입니다. 저는 가장 이때 크게 느낀 게 이재명 그 확대 조작 사진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김문기 예, 1심에서 유죄가 돌아가신 김문기 나왔는데 2심에서 그 정재호 판사. 예, 판사들이 전라도 카르텔, 우리법 연구회 카르텔로 딱 뭉쳐지니까 그게 진짜 법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가치관과 정치 성향을 가졌는지로 이 형량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걸 받았는데 이번 특검의 라인업도 지금 50% 이상이 또 특정 지역. 예, 특정 지역의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는 걸 그 보면 당시에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이 리마인드가 되는데 사진을 확대하면은 이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 예, 예. 위조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제가 이 운전하다가 과속에서 카메라에 찍혔어요. 예. 근데 그 카메라에 찍혀서 오는 그 벌금 고지서를 네. 보면 저 차 전체 사진이 오는 게 아니고 차량 번호는 확대해서 오거든요. 그 위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내한테 벌금을 지금 과징금 때리면 안 안 되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저 논리로 네. 지금 정재호 판사 같은 경우는 두고 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았으니까 다음에 분명히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참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제 1심 선고까지 한 달 좀 남아 있는데 네. 우리 자유대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국민들 상대로 알릴 예정입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집회를 이제 또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그 내란 재판 공소기각하라는 메시지로 이제 집회를 했고 토요일 날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같은 장소에서 또 무죄를 이제 촉구하는 그런 집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디서 하나요? 좀 안내해 주세요. 네, 일단은 원래 항상 저희 특징이 조금 뭐 강남, 홍대, 이태원 이런 곳에서 예. 좀
일반 시민들 많은 곳에서 알리려는 목적으로 했었는데 예. 지금은 좀 더 이 대상이 시민들과 함께 사법부 또한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단식을 한 것도 좀 이거를 이슈화시키는 것도 있었지만 지기현 판사님 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보시라고. 그래서 좀 계속해서 중앙지법에서 집회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신노년에서 강남대로 사람 많은 곳에 행진을 하면서 중앙지법으로 와서 집회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 몇 시죠? 1시에 이제 신노년에서 집회를. 그러면 우리 스패너님들 좀 안내를 해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1시 신노년역으로 지하철 신노년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후 1시에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지하철 신노년역 9호선입니다. 신노년역에서 내리시면은 자유대학 집회가 있고 거기서 이 쭉 행진을 해서 강남 저 사거리로 가다가 우회전 꺾어서 중앙지법으로 가는 거죠. 그 행진도 하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 이번 주도 나오신답니다. 네네 나오신다는 분들이 많네요. 오후 1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1시 신노년역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대학이 이제 창립 1주년이 됐는데 기자님 혹시 저 그냥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하거나 좀 제 생각 말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있어가지고 예. 장동혁 제가 국민의힘의 네. 직접적인 뭐 엄청 배경 지식이 이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이야기하세요.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 들어갔잖아요. 단식 들어간 부분이 되게 저는 엄청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민주당 통일교 관련해서 당연히 더 강하게 수사하고 처벌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단식이 사실 이게 또 짧게 하면은 뭐 욕먹고 막 쇼한다고 욕먹고 그런 리스크까지 있는 상황에서 되게 결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걸 정말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자유대학생들이나 젊은 우리 10, 20, 30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 당이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그죠? 한 101명, 107명쯤 되는데 그 107명 국회의원들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구태의원한 정치도 많거든요. 솔직히. 뭐 중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면 좀 구태의원하고 뭐 그런 분도 많고 시대적인 변화를 잘 읽지 못하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전당대회 때 저희가 완전히 지지하고 응원을 하고 지지 선언을 했던 거는 김민수 최고위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장동혁 대표도 같이 힘 실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스탠스가 아주 명확하지는 부정선거 얘기든지 그런 부분에 명확하지는 않아서 지지 선언을 확실하게 못했는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부끄럽다. 약간 그런 발언을 하면서 좀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많이 사서 저는 당대표에 당선이 되시는 게 좀 어느 정도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꽤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 전에 국민의힘 김민수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김문수. 완전 부정선거로 점철된 선거를 불복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실망을 하고 있을 때쯤에 막 국민의힘이 다 없다고 생각할 때쯤에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게 정말 당선을 위해서 조금 가면을 쓴 건지 아니면 진심인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같이 했었어요. 아직은 더 장동혁 대표가 쇼앤프루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막 내란 특별 재판부 필리버스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이 감동을 또 받았고 지지하게 됐고 또 전에 계엄 사과에 있어서 그럴 때 아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 근데 그런 상황 통해서 한동훈 같은 애들이 계속 지도부를 흔들고 막 그런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대구에서 우재준 같은 애 맞아요. 기억납니다. 의원들이랑도 엄청 싸우고 장동훈 대표는 응원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좀 응원하고 싶었다. 근데 사실 제가 단식을 했을 때 그 하루 차에 소식이 좀
들려왔었어요. 계엄에 대해 입장을 조금 사과하는 방향으로 내비치셨을 때 솔직히 저는 그때 제대로 영상을 다 보진 못했지만 맥이 빠진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많이 이러면 실망하실 텐데 해서 제가 더 마음 굳게 먹고 대통령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더 모아야겠다 그런 마음에 더 마음 단단히 먹은 것도 있는데 근데 그때 사실 저를 응원하러 오신 시민분들도 많이 좀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장동혁 대표가 왜 그랬냐 아니면 또 장동혁 대표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믿고 지지해야 된다 너무 싸우지 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사실 생각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자유대학도 지금까지 너무 잘해온 게 있어서 약간 유행어 중에 자유대학 무한 지지합니다. 약간 이렇게 내비치시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들의 마음, 저희를 믿어주시는 마음을 정말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뭐 청년단체 중에 보스 이런 분들 정말 같은 정말 좋은 방향성으로 같이 나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저는 이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럼에도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은 저희도 채찍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맹목적으로 완전히 계속해서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것은 좀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레드카드 막 들겠다 그런 경고한 저는 옐로카드는 받아야 되지 않나. 국민 특히 옐로카드? 그거를 국민의힘 당원들 윤호개인을 지지해서 장동혁 대표님을 뽑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채찍을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 사실 지금 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국민의힘 유권자 지지층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를 지지하는 것 중에 하나 이유는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강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지지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국민의힘의 어떤 지도자로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아예 그러면 다른 당을 만들어서 나가든지 맞아요. 그죠? 예. 한동훈이 지금 그래서 지금 버림을 받고 예,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보시면은 뭐 일부 좌파 세력들이나 뭐 이런 족벌 언론 세력들은 윤호개인 세력을 마치 극우 세력이고 뭐 아주 내란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인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윤호개인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힘이 결국은 대한민국 우파 정당을 지탱하는 큰 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윤호개인이 막 확장성이 떨어져서 막 중도 포섭이 안 돼서 버려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중도를 무관심층을 확장하고 있는 거는 저희 윤호개인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인원들이 우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이끄는 큰 두 개의 주체가 하나는 이재명이고 이재명 정부가 워낙 말도 안 되는 친중 공산화 정책을 내세우는 거. 그것 때문에 도살아서 선 것도 있는데 실망해서 예. 오고 그거에 있어서 그거를 확실하게 꼬집고 이렇게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거를 막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가 지금 다 설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윤호개인 저희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 같이 가면서도 확장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근데 솔직히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간과하면 안 된다. 예. 네, 우리 그 자유대학생들이 사실은 저는 80년대부터 대학을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80년대 운동권 지금 보면 뭐 정청래, 이인영, 우상호 뭐 이런 사람들이 80년대 운동권 시절에 어떻게 학생 운동했는지 저는 훤히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주로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쇠파이프에 그 공업용 테이프 칭칭 감아가지고 손에서 안 빠지게 이 목장갑
그 건설 현장에서 끼는 장갑 끼고 네. 그걸 마구 휘둘러 가지고 경찰들 두들겨 패고 화염병을 또 만들어서 집어 던지는데 화염병이 시너 안에다가 약간 설탕 성분을 넣어서 그 불이 팍 퍼지면은 전투 경찰의 옷에 확 붙게 만드는 뭐 그거 말고도 뭐 사제 폭탄 뭐 등등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예, 말도 안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젊은 시절을 아주 폭력적인 학생 운동을 했던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 권력을 쥐고 흔들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뭐 자유대 학생들은 이건 너무 평화로운 운동하는 정말 평화단체예요. 평화단체. 근데 진짜 화염병 던지고 막 그랬음에도 처벌 하나 제대로 안 받고 다니는 분들이 근데 떼거리로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 자유대학에 진짜 서부지법 당시에 건물 안에 안 들어가고 물건 하나 안 던지고 뭐 경찰이랑 뭐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그 시점에 구호를 외쳤다는 것 그것만으로 징역 1년 받고 집행유예까지 나온 친구가 또 그렇군요. 있어요. 그만큼 사법 시스템과 완전히 무너져 있다.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저희는 비폭력적인 투쟁을 할 것인데 일단은 마음 근데 이게 진짜로 저는 이미 선을 많이 넘어버렸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MZ 세대들 저희보다 더 강한 투쟁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란에서도. 근데 그걸 전 세계에서 지지받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친중 독재 정부가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은 느끼고 있고 예,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게 좀 지금의 전 세계적 기조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자, 우리 박준영 우리 자유대학 대표는 단식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기온이 거의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고 밤에는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단식을 하는 분들 그것도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단식을 하는 분들은 다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우리 박준영 대표 정말 단식 끝내고 처음으로 방송에 나온 거거든요. 자, 오늘 대담 정리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우리 박준영 대표님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진짜 오늘 딱 1년 동안 정말 제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벌어지지만 정말 많은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고 또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작년과 달리 저희 지금의 자유대학 학생들은 물론 아직 더 공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정말 단단해져 있고 끈끈해져 있고 방향성 하나만큼은 지금 잘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고마운 애들이고 진짜 가족 같은 친구들인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완전히 단단한 조직으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이 뭉친 힘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일단은 지금의 1년이 자유대학에 좀 신뢰를 어느 정도 많이 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저희보다 더 뛰어나고 유능한 인재들을 대학가에서 좀 양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고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저하고 이 방송 끝나면 짜장면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네.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 예. 9호선 신논현역으로 오시면 자유대학 집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행진도 있답니다. 중앙지방법원까지. 그리고 우리 스패너님들이 자유대학 후원금 토스뱅크 계좌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많이 흔들어댑니다.
당의 중진이라는 정치 원로 그룹들이 장동혁 체제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바른정당 세력과 함께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행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